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4회 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14쪽이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요. 맨 처음에 제목을 봅니다. 얘가 제목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의 제목은 국내 총생산이네요. 국내 총생산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가로축입니다. 가로. 이 그래프의 가로축이 나타내고 있는 것. 1970, 1971,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년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축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가로축은 연도구나. 그럼 세로축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세로축이겠죠? 세로축은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조원. 그러니까 돈인 것 같은데 얘는 무슨 돈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제목에서 말하는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로 국내 총생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은 하나씩 자료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3조 원이었습니다. 조원이라고 여기 단위가 나와있죠. 3조 원. 1975년에는 11조 원. 1980년대에는 39조 원, 1985년에는 87조 원, 1990년도에는 198조 원, 1995년에는 429조 원, 2000년도에는 635조 원, 2005년에는 920조 원, 2010년에는 1265조 원,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564조 원입니다. 이렇게 값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총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 보는 흐름이었어요. 자, 국내 총생산이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뭐 물건이나 뭐 자동차, 핸드폰, 뭐 컴퓨터, 장난감, 과자 뭐 이런 것들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서비스는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고객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 고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겠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활동. 자, 국내 총생산이란 1년이라는 뭐 기간 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재화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 값이 매겨져 있죠. 그래서 얼마 그걸 다 합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 뭐 신발, 옷, 과자 이런 것들의 돈을 다 합한 거. 서비스는 그런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활동.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사러 왔어요, 고객이.
신발을 사러 왔을 때 그냥 신발 주세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빨간 구두를 찾고 있는데요. 하면은 신발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빨간 구두를 찾으시는군요, 고객님. 앉아 계시면 제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예시를 보여주고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신어보라고도 해주고 신어서 예쁘다고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도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해서 합한 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에요, 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나타낸 것. 1970년도에는 3조 원이었고 그게 2015년에는 1564조 원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즉 지금 국내 총생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생산하는 게 많아졌다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즉,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그래프는 제목부터 살펴봅니다. 제목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네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무엇일까요? 옆에 나와 있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란 일정 기간, 보통 1년이라고 한다고 했죠? 1년에 한 나라, 우리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벌어놓은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 1년치 월급. 모든 사람들의 1년치 월급. 돈이에요. 1년 동안 전 국민의 월급의 합. 1년 동안 번 전 국민의 월급의 합을 나눠. 얼만큼 나누냐면은 국민 수만큼 나눠요. 뭐 훨씬 많겠죠,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당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인지를 구한 거예요. 1년 동안 전 국민이 월급 번 거를 다 합해가지고 전 국민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얼마 이렇게 평균을 구하겠죠? 그래서 평균 한 사람이 얼마씩 버냐, 1년에. 평균 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냐라는 것이 1인당 국민 총소득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제목 1인당 국민 총소득이고 가로축 보세요.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네요. 세로축은 그럼 뭐겠어요? 얼마 이거 국민 총소득 말하는 거겠죠?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자, 그럼 자료값 하나하나 봅시다. 1970년에는 9만원. 1년 동안 한 사람이 평균 9만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1970년에. 1975년에는 30만원. 1980년에는 103만원. 1985년에는 209만원. 1990년에는 461만원. 1995년에는 947만원. 2000년에는 1342만원. 2005년에는 1894만원. 2010년에는 2556만원. 2015년에는 3074만원.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봅시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어때요?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아마 앞으로도 더 증가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만큼 우리 1인당 벌고 있는 소득이 늘었다는 거니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국내 총생산 이거 의미 아셔야 되고요. 요거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총소득 뭔지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해왔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그래프를 더 살펴볼게요. 자동차 등록 대수, 제목은 자동차 등록 대수고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자동차 등록 대수겠지요. 자동차 등록 대수 그래프가 또 증가를 했어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자동차 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이 타요. 생활 모습이 바뀐 거죠. 생활 모습이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도 볼게요. 제목은 휴대전화 가입자 수고 가로축 연도, 세로축 휴대전화 가입자 수겠죠.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2000년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소득이 늘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었잖아요, 아까. 우리 옆에 그래프에서 국내 총생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이 타고 또 1인당 국민 총소득, 사람들이 버는 돈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정리해보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 모습도 많이 변화하였다. 자, 이 그래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알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많이 변화하였다. 라는 거. 자, 그럼 다음 장 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지난 40년간 급속도로 연장.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지난 40년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이란 사람들이 평균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기대값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남자의 평균 수명은 1973년 59.7세에서 2015년에는 78.9세로 늘어났고 여자의 평균 수명은 같은 기간에 67.3세에서 85.2세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밑에 지금 그래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아까 나왔죠? 1973년에는 남자는 59.7세, 여자는 67.3세. 네, 2015년에는 남자는 78.9세, 여자는 85.2세로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왜 늘어났을까요? 경제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경제가 성장해서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 얘기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많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아까 배움 정리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117쪽 볼게요. 117쪽. 외환 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환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쓰는 돈이나 그 밖의 수단을 말하는데요. 외환 위기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나라는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외환 위기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까 직업을 잃은 사람이 많아졌죠. 하지만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빠른 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줄 친 내용을 외환 위기, 자, 영어로는 IMF라고 합니다. IMF라고 제목 쓰고 밑에다가 밑줄 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